시장 좋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캐릭터만 보면은 좀 기분이 좋아져서 일단 오늘은 즐기고만 싶은 그런 사이드 쪽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2.7% 올랐는데요. 이러한 상승폭은 꽤 오랜만에 보시죠. 5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스토리텔링은 구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파벳이 6% 이상 상승했고요. 알파벳의 거의 협력사, 최강의 친구, 이 브로드컴이 11% 넘는 급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당연히 최근에 다른 기업들은 고꾸라질 때 알파벳, 구글은 견주했는데 제미나이 3.0 공개하면서 킬러 앱이다. 수익 창출에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겠네라는 이미지를 줬잖아요. 그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이 자체 AI 칩 이런 부분으로 생태계를 더 넓히려고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적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구글의 TPU 경쟁 심화 이런 부분 때문에 살짝 흔들리기도 했던 흐름들이 있었죠. 또 아마존이 AI 현경에 500억 달러의 투자를 한다라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브로드컴 역시 영향을 받았습니다. 브로드컴의 고객사, 단단한 구글, 그리고 아마존에도 있잖아요. 에이직, 반도체 기업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브로드컴의 어깨에 뽕이 좀 실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시장에서 8% 이상 급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샌디스크도 같은 흐름에서 보시면 되는데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그게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처럼 비슷한 흐름이겠죠. DDR5 공급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라는 부분인데 그거에 비해서 낸드는 덜하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급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도 오르고 나스닥 차트도 기분 좋게 반등하고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죠. 이제 AI 투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AI 붙었다고 다 올라가는 시대는 이제 아니다. AI 투자에 따른 선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투자의 초점은 초기 하드웨어 구축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로 이동할 것이다. 시선은 이미 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빠르게 포착하고 포트폴리오 조정하시는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하나 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일정 부분 더 진일보하면서 엔비디아의 H200 대중 수출 허용 논의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엔비디아가 구글 때문에 흔들릴 뻔하다가 상승 탄력을 어느 정도 받아가면서 상쇄했다라는 그런 결정적인 또 변수가 됐다라는 흐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머니코드 콘텐츠를 보시면 이해가 더 되실 텐데 어제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결론적으로 일단 상승의 요인들은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해야 할 요소는 남아있다라는 부분에서 투자 유의사항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어제 CTA 펀드가 뭔지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반등하면서 CTA 펀드에 대한 우려감이 사그라졌나라고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잠시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리적인 지지선 이쪽에서 이제 붕괴될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지만 아직 상승으로 가는 추세를 그린 것은 아니다라고 시장 전문가는 얘기하더라고요. 그 인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아직까지 변동성이 있는 박스권 구간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CTA 펀드는 지수 추종으로 많이 떨어질 때 대량 매도 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계적 매수 신호는 아직 부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경계감, 서린 눈빛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6,550포인트를 이탈할 때 더 강한 CTA 펀드의 매물 출회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6,650포인트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올라가면 그때 뭐 괜찮은 거죠. 그런 포인트는 보시고요. 또 이번 주 미국 시장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델 아시죠? 최근에 하드웨어 기업들이 마진 압박에 따라서 줄줄이 AI 버블론 때문에 또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델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하향된 델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시장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인가 친구인가 파티를 즐기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경계감이 있는 시장이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시장 좀 많이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 듭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볼게요. 테슬라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AI 기술주 올랐으니까 전력, 전선, 그리고 2차 전지주 함께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2차 전지는 ESS 배터리 쪽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AI 시대에 강력한 그런 또 모멘텀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테슬라가 6.8%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자체 칩 개발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삼성전자와도 연결될 이슈라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AI5 같은 경우에 설계가 완료가 됐고 그 다음 차세대 칩인 AI6 개발 착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AI5 같은 경우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AI5 같은 경우에는 2027년 중반에 이 차량에 탑재될 예정이다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7월에 계약 체결을 완료가 돼서 이러한 부분에서 전담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가 줄기차게 최근 강조하고 있는 게 전기차 산업을 넘어서 우리는 AI 쪽 그리고 로봇 쪽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일찌감치 젠슨왕 CEO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중 앞에서 피지컬 AI에 대한 그런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갈 거라고 언급했고 대표적인 피지컬 AI가 자동차에서 구현될 수 있는 바 당연히 이제 로봇과 연결해서 이런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멜리우스 리서치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테슬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포트폴리오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5년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수백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경쟁사들에서 자금이 테슬라로 갈 것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안에 테슬라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12개월마다, 1년마다죠. 신규 AI 칩 설계하고 양산하겠다라는 목표 내세웠는데 2차 전지 관련주 테슬라에 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고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해서 한번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린 바 있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또 올라가는 흐름들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근 대세는 AI 그리고 로봇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왜 운명을 건 싸움, 대결을 할 때, 경쟁을 할 때 기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AI 시대에 저마다의 기업이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피 튀기는 전쟁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세의 기세, 기운을 구글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승자가 구글일까 궁금하실 분들 계실 텐데 지금은 구글인 듯합니다. 그래서 구글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여러 가지 밸류 체인들, 핵심 산업과 기업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앵커 브리핑은 구글로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구글이 돈을 벌어다 줄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이드라고 해요. 첫 번째는 구글이 직접 돈을 준다. 그러니까 구글이 발주하면 그걸 수주받아서 매출을 버는 구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같이 번다. 구글이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구글이 직접 돈을 주진 않아도 그쪽에서 벌어먹을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글이 직접 돈을 준다. 수주를 받아서 매출을 챙기는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관련해서 주를 세워봤는데 앞서서도 브로드컴이 11% 넘는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섹터 붙어서 그런 거겠죠. 근데 브로드컴이 가장 1위 강력한 수혜주로 현재 언급이 되면서 간밤 뉴욕 시장에서도 급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구글의 AI 자체 칩 TPU 개발을
공동으로 하고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래서 구글은 ASIC 반도체 기업 중에 최대 고객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땡큐 구글을 외칠 수 있는 게 구글에서 대규모 그걸 만든다, TPU 만든다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수주와 직결되는 곳이 브로드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엔비디아도 썼는데 엔비디아의 대항마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자체 칩 개발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외부 고객용 서비스 부분에서 수조 원 단위를 구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객사이죠. 클라우드에 GPU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니까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지,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도 직접 돈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마이크론인데 서버 그리고 AI 칩용 관련해서 HBM, DRAM, 메모리를 공급하죠. 이런 부분으로 마이크론도 직접적인 돈을 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에서 열이 많이 납니다. 특히 이 구글의 TPU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이 납니다. 그 열난 거를 식혀줄 수 있는 냉각 시스템, 특히 액체 냉각 시스템이 중요한 상황인데 그걸 버티브가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매출 구조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버티브도 직접 돈을 받습니다. 아리스타 넥스워크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서버 관련해서 그걸 이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트워크 장비 매출이 구글이 잘 되면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 직접 돈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글이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구글에게는 뭐 직접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떡고물이 떨어지고 또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기업이 있으니 간접적인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엑센추어라고 우리도 AI를 도입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컨설팅 해주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인데 GCP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결국 구글 클라우드 장에서 뭔가를 사고 파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안 솔루션을 담당합니다. 최근 보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AI 시대에. 그래서 네트워크에 방화벽 치고 위협 리스크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그 다음 같이 버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스노우플레이크와 몽고DB 기업도 있는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구글이 잘 되면 이런 기업들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오늘 시장에서 TPU 관련주도 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강하게 오르더라고요. 52주 신고가 기록한 거는 당연하고요. 오늘 아침에 메리츠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지금 거의 14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나요? 오늘 뭐 11%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여기가 TPU 밸류 체인의 독점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직접적인 수혜주로 분류가 됩니다. 내년 TPU 출하 전망이 상향되고 있는데요. 최근 구글이 잘 간 이유는 제미나이 3.0 킬러 앱 수익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업 이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체 AI 서비스인 제미나이 3나 뭐 나노 바나나 이전에 열풍이 대단했었죠. 그런 부분이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라. 우리에게 데이터를 보여줘라. 결과를 보여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미나이 3와 나노 바나나는 고성장에 진입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심을 하게 해준다라는 이미지가 이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는 캐펙스 설비 투자 연속적으로 늘릴 거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내년 증가폭이 올해보다 훨씬 클 것이다라고 하면서 안심시켰고요. 내부 고객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판매도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전환의 분기점이 되고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최근 보면은 구글과 엔트로픽이 TPU 100만 개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AI 반도체 추가 고객사들을 확보하면서 계단식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TPU 7세대 공급 물량 같은 경우에도 연초 대비 2배 확대라는 그런 인식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수 페타시스는 이제 기판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인데 TPU양, 다중적층, 고기능, 고성능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급을 하면서 구조적인 성장 진입 가능성,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괜찮은 물건 있으면 가격 높게 팔 수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는 거고 PQ 동반 확대는 가격뿐만 아니라 물량, 가격도 올라가는데 물량도 많아지니까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국내 대표적인 구글의 TPU 독점적인 기업이 이수 페타시스다라고 얘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게 메리츠 증권의 분석이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올렸고 오늘 급등한 만큼 이 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신기한 거는 주식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그 위가 어딘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관심사이고 또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으니까 16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11월 범용 메모리가 50% 뛰었고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근접할 것으로 보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좀 언급해드렸고요. HBM4에 대한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연내에 조기 통과 가능성이 있으면서 내년 영업이익 100조 원 가까이 될 가능성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권사에서는 자사주 얘기를 조금 더 포인트로 둬서 이걸 좀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끄집어냈고요. 3차 상법 개정안 더 센 이런 개정안이죠. 이제 여당 발의가 예정돼 있는데 자사주 5조 한 4천억 원 정도 추가 소각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10조 원 중에 3조 원은 소각이 됐고요. 임직원으로 보상한 좀 인센티브 그런 개념에 한 1조 6천억 원 좀 빼면 자사주 한 5조 4천억 원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소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내년 자사주 추가적으로 또 매입해서 소각할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내년 분명히 실적 서프라이즈 날 거고 거기에서 돈이 마련될 거고 또 잉여 현금, 순현금 같은 경우에도 90조 원이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에게 좀 드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사주를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소각할 그런 여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3개년, 27년에서 29년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책이 상향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어제부터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연간 100조 원 이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심심치 않게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업사이클의 최종 승자가 될 거라고 하면서 KB증권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올려잡았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내년도 전략을 얘기를 했는데요. 완성차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낫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목표 주가를 34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현대차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대차도 좋고 기아도 좋은데 둘 중에 더 나은 건 기아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차 내년 미국 점유율은 0.3%포인트 정도 성장할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신차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그걸 좀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현대차보다 더 좋은 이유를 배당이라고 봤더라고요.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더 좀 쿨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주당 6,500원에 배당 수익률이 약 5.7% 정도입니다. 내년에 미국 현지에서 생산 판매를 좀 강화하는데 앞서서 현대차보다 조금 더 미국 점유율을 늘려가고
늘려갈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0.4%포인트, 유럽은 한 0.2%포인트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 생산 판매를 늘면 마진이 더 늘어나는 구조라서 이게 또 긍정적이라고 했고요. 미국은 하이브리드, 유럽은 전기차, 그쪽으로 점유율과 수익성을 높이겠다라는 의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보고 매수하라라고 기아를 얘기했고 현대차도 얘기했고 기아 15만 원, 현대차 34만 원인데 배당 부분에서 더 매력적인 건 기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품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전망입니다. SL, HL, 만도 최선호인데 대미 관세 일정 부분 줄어들었고 현지 생산하면서 그 수혜주의다라고 얘기했고 자율주행과 로봇 부품 이런 부분까지 받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업종 모멘텀 수혜주 가려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락하고 있죠. 분할 재상장 이후에 오늘 좀 급락하고 있는데 대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20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았고 단지 유통 주식 수가 35%로 감소했잖아요. 그거에 따른 목표 주가 상향이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순수 CDMO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으로서 경쟁력은 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수급이 재편되면서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라고 이미 예고했습니다. 오늘 떨어지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방향성은 우상향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의약품 관세 이슈, 리스크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2조 가까운 수주가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라고 얘기를 했고요. 4공장 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공장도 램프업이라고 점차적으로 공장 잘 돌아가고 있고요. 6공장 착공에 미국 공장도 검토 중인데 5공장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 떨어져도 주가 방향성은 우상향이고 지금 유통 주식수 감소에 따른 목표 주가 상향했는데 220만 원이라는 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만나봤습니다.